안녕하세요. 광주 수창초 교사 이호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즐거운 과학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네, 바로 중력인데요. 중력은 물체를 지구 중심부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이 중력 때문에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물체는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을 지나다니다가 높게 솟은 건물이나 강이나 바다를 가로지르는 긴 다리를 본 적이 있나요? 이 사진에는 멋있는 건물과 긴 다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건물에는 많은 사람과 물건이 있고 또 다리에는 수많은 자동차와 기차가 지나다니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많은 무게를 다리랑 건물이 버틸 수 있을까요? 오늘은 건물과 다리가 중력을 이겨내는 지지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물의 과학 지식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기본 용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물, 하중, 지지가 있는데요. 구조물이란 건물의 골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중이란 건물에 작용하는 모든 외부 힘을 말합니다. 지지란 이러한 하중을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구조물이 하중을 잘 지지해야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가 있겠죠. 구조물의 기본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물은 기둥과 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둥은 건축 공간을 형성하는 기본 뼈대로서 수직 구조물체입니다. 또한 보는 기둥에 연결된 수평 구조체를 말합니다. 그림을 살펴보면 기둥과 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다른 구조물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구조물에서도 무엇이 기둥이고 무엇이 보인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중을 잘 견디려면 보와 기둥이 어떻게 있어야 될까요? 사실 하중을 굉장히 잘 버티기 위해서는 기둥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으면 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둥이 많으면 어떠한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기둥이 많으면 건물에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또한 강이나 바다에서 다리를 건설할 때에는 기둥을 많이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기둥을 너무 적게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사진만 봐도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죠? 이렇게 기둥과 기둥 사이가 멀게 되면은 양쪽 끝에, 보의 양쪽 끝에는 기둥이 있기 때문에 하중을 잘 견딜 수 있겠지만 보의 가운데 부분에는 무게를 버티기가 힘들어집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보의 가운데의 윗부분은 압축력이 작용하고 보의 가운데 아랫부분에는 벌어지려는 인장력이 작용하면서 이 보가 아래로 휘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적은 기둥을 사용하면서 하중을 효율적으로 버틸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데요. 구조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지지 구조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트러스 구조와 아치 구조가 있는데요. 먼저 트러스 구조란 삼각형이 그물 모양으로 짜여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사진에 살펴보면 다리 위가 삼각형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러스 구조는 아래로 누르는 힘, 하중을 옆으로 잘 분산시켜서 여러 방향으로 인장력과 압축력이 작용하게 하여서 땅으로 하중을 잘 전달하게 하여서 보가 휘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이런 트러스 구조는 다리의 상판 아래 부분이나 또는 터미널의 지붕 부분, 그리고 건물 사이사이에서 트러스 구조가 곳곳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아치 구조가 있는데요. 아치 구조란 활이나 무지개와 같이 한가운데는 높고 길게 굽은 모양을 말합니다. 아치 구조는 아래로 누르는 힘을 곡선에 따라서 옆으로 분산시켜서 아래로 전달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살펴보면은 아래로 누르는 힘이 점점 옆으로 분산되어서 땅으로 전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치 구조는 인장력이 작용하지 않고 압축력만 작용하여서 이론상으로는 여기 벽돌 사이사이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벌어지거나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아치 구조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여러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우리 몸의 발바닥입니다. 우리 몸의 발바닥에는 우리 체중이 전부 실리는 곳인데요. 이 발바닥이 아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체중이 골고루 발바닥 전체에 분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발바닥이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다면 발바닥과 발목이 만나는 부분에 모든 체중이 실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발목이 굉장히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평발을 지닌 사람은 조금만 걸어도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아치 구조가 쓰이는 곳은 이 음료수의 바닥 부분이 있습니다. 캔 음료수 바닥 부분을 보면은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아치 구조가 입체적으로 쓰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치 구조 덕분에 캔 음료의 바닥 부분이 캔에 들어있는 음료수의 무게를 잘 버텨주고 쓰러지지 않게 해줍니다. 그 다음 살펴볼 구조물은 현수교가 있는데요. 이 현수교에서 여러분들 아치 구조와 트러스 구조를 찾아볼 수 있나요? 오른쪽 끝부분에 보면은 작은 아치 모양이 있기도 하고, 또한 큰 기둥 2개의 아랫부분을 보면은 트러스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긴 도로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아래에 아무것도 없으면 도로가 휘어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휘어지지 않게 되는 원리는 도로 윗부분을 보면 여러분 케이블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케이블을 이용해서 도로의 무게를 분산시키는 건데요. 이 케이블을 위로 연결한 가장 위에 있는 주 케이블을 보면은 어떤가요? 모양이 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케이블을 아치 구조로 연결하여서 도로에 있는 무게를 골고루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수교의 아치 구조 덕분에 기둥과 기둥 사이가 굉장히 멀어지고, 그 덕분에 기둥과 기둥 사이 바다 부분에서 큰 배와 여러 배들이 함께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엔 직접 구조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을 만들 수는 없지만 간단한 실험 재료를 통해서 구조물의 기본 원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치 트러스 구조가 있는데요. 사진을 살펴보면은 작은 삼각형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구조물의 모양이 아치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치 트러스 구조는 A4 용지 한 장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쉽게 구부러지고 펄렁펄렁 거리는 A4 용지여도 꽤 많은 무게를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아치 트러스 구조를 2개 정도 만들어서 나무 젓가락으로 평평한 면을 만들고 그 위에 책이나 여러 물건을 올려놓으면 꽤 많은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고 한번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트러스 아치 다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러스 아치 도안을 준비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트러스 아치를 검색해서 다운을 받거나 본인이 평행한 대각선을 양쪽에 8개씩 그려주면 원하는 크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여기 대각선 부분은 바깥으로 접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접어주되 손톱으로 꾹꾹 눌러서 날카롭게 접어줍니다. 나머지 대각선들도 모두 바깥쪽으로 접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가로선은 이렇게 안쪽이 되도록 접어줍니다. 이렇게 안에 이제 접으면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잘 확인해 가면서 반듯하게 접어 주어야지 잘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날카롭게 접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가로선을 다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이런 접힌 자국이 좀 확연하게 보일 수 있도록 접어봅니다. 접어볼까요? 다 접었을 때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접힌 선과 그리고 대각선과 가로선이 만나는 꼭지점이 잘 보이도록 접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접은 후에는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꼭지점들이 바깥쪽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접어줍니다. 꼭지점이 한번 접어볼까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오도록, 그렇죠? 이 꼭지점이 바깥에 오도록 접어봅니다. 끝에서부터 하나씩 접어주고요. 중간에 이 부분이 점선 부분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접어줍니다. 이게 잘 안 접어진다고 느껴지는 친구들은 조금 더 날카롭게 접어보면 잘 접을 수 있습니다. 끝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어 주고요. 이렇게 하나씩 끝에서부터 접어줍니다. 이 중간 부분이 잘 안되면 반대쪽도 끝에서부터 한번 천천히 접어봅니다. 이렇게 접으면 여기가 아치 모양이 되고 하나는 삼각형 구조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을 쭉 펴보고 이렇게 눌러 보았을 때 잘 무너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바로 책을 올려도 좋고 아니면 나무 젓가락을 이용해서 윗부분을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물건을 올려놓아서 친구들이랑 시합을 해도 좋고, 이 아치 다리를, 트러스 아치 다리를 2개 또는 4개까지 만들어서 물건을 쌓아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만들어 봅시다. 다음에 만들어 볼 다리는 천재의 다리입니다. 혹시 천재가 누구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모나리자입니다. 이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굉장히 특이한 다리를 고안했는데요. 우리 다빈치 다리라고 불리는 이 구조물은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특이한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대기만 연결되어 있는데 따로 접착제나 못을 사용하지 않고 다리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위에서 손으로 눌러도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빈치 다리는 어떠한 원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이 다빈치 다리도 마찬가지로 힘의 분산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 다빈치 다리도 옆에서 살펴보면은 이 나무 막대가 삼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트러스 구조가 쓰인 것이겠죠. 또 전체적으로는 아치 구조 형태를 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빈치 다리는 주변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쉽게 건설할 수 있고, 또한 다리를 위로 들어 올리거나 막대기를 하나만 빼더라도 쉽게 무너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이 다리를 전쟁 중에 쓰려고 고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다빈치 다리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다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아이스크림 막대입니다. 꼭 색깔이 없어도 되고요. 아이스크림 막대가 없으면 나무젓가락을 준비해도 좋습니다. 다리를 만들려면 최소 20개의 막대를 준비해주고 긴 다리를 만들려면 더 많은 막대를 준비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막대 2개를 가로로 놓습니다. 그 후에 가로 막대의 가운데 부분에 세로 막대를 올려 놓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올려놓고 여기 끝은 살짝 남아도 됩니다. 이 모양이 이제 기본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세로 막대를 가로 막대의 아래에만 항상 놓을 겁니다. 여기 가로 막대를 들어서 세로 막대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막대를 넣어야겠죠? 방금 넣은 세로 막대를 들어서 이 가로 막대를 이전 세로 막대 위에 그리고 그 다음 세로 막대의 아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끼워줍니다. 중간중간에 빠지지 않도록 잘 정돈해 줍니다. 이번에도 이제 세로 막대를 가로 막대 아래에 둡니다. 항상 세로 막대는 가로 막대의 가운데 부분에 올 수 있도록 정돈해 줍니다. 그 다음 이제 가로 막대를 여기 이전 세로 막대 위에 그리고 마지막 세로 막대 아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끼워줍니다. 네, 여기까지가 기본 한 세트가 되겠습니다. 한번 2세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제 처음만 빼고는 세로 막대는 가로 막대 아래에 두고요. 그 다음에 가로 막대는 이전 세로 막대 위에 그리고 마지막 세로 막대 아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로 막대를 아래에 넣어주고요. 중간중간에 움직이면서 이 끝부분이 빠질 수 있으니까 조금씩 밀어 넣어줍니다. 이번에도 가로 막대를 이전 세로 막대 위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로 막대 아래로 지나갈 수 있게 넣어줍니다. 살짝 옮겨서 마찬가지로 세로 막대를 또 아래에다가 두고요. 가로 막대 2개를 사이에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2세트를 만들면 이제 다빈치 다리의 아치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기 양 끝이 막아져 있다면은 위에서 눌러도 밀리지 않고 다리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구랑 함께 여러 세트를 만들어서 긴 다리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빈치 다리는 이렇게 위에서 누르면은 잘 무너지지 않지만 아래에서 들어 올리거나 막대기를 살짝 하나만 빼도 무너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위로 살짝 들어 올려 볼까요?
이렇게 다리가 쉽게 무너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고 다리를 한번 눌러보기도 하고 한번 막대기를 빼서 다리를 무너뜨려 보기도 해봅시다. 오늘은 중력을 이기는 지지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트러스 구조와 아치 구조를 살펴보고 아치 트러스 구조와 다비치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직접 높은 건물을 보거나 다리를 지나다닐 때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겨져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비치 다리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 특별한 다리나 구조물을 고안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활약을 응원합니다.